그래서 자기네들은 엔간하면 3배, 진짜 불정 잘 만나면 15배까지 스택스가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알렉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알렉스가 10밀리언 투자를 스파르탄이랑 CMS, DWF 등으로 받았죠. 그래서 큰 화제가 됐는데 그 반면에 알렉스 가격은 고점에서 쭉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알렉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알렉스가 10밀리언 규모 투자를 받을 때 투자를 했었던 요 뱀 모양 있죠. 이 오로보로스 캐피탈이 알렉스에 대한 메가 리포트를 하나 냈거든요. 우리는 알렉스에 대해 엄청 불리시합니다 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물론 오로보로스가 알렉스의 투자자이긴 하지만 이 글이 엄청 불리시하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투자자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난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등등을 잘 판단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이 오로보로스에 대해 얘기하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생 벤처스예요. 그래서 그런지 리포트도 막 정제돼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불리시하게 쓰는 좀 더 학식 있는 개인 투자자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은 리포트였는데 그거와 별개로 저는 한 70% 이상은 동감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이제 얼마나 불리시한가 어투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얘네가 말하는 근거들은 대부분이 맞는 근거라서 그런 전제 하에 이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스택스 플러스 알렉스,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빅뱅의 순간이 온다. 이 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지만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택스랑 알렉스를 재평가할 것 같은데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BTC가 나오면 스택스 TVL을 끌어올리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먼저 스택스에 대한 불리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DApp 활동이 훨씬 빨라질 거고 스택스도 곧 반감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SBTC가 출시하면 체인 TVL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한대요. 베이스 케이스로도 1밀리언 정도를 이 친구들은 예상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SBTC가 들어오면 당연히 스택스 생태계도 엄청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스택스가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들 가운데 가장 잘 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원래 우리 반감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오르는 게 아니라 반감기 시작 조금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스택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조금 더 오르는 비트코인 베타 성격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트코인 베타인, 스택스의 베타인 알렉스를 좋아한대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오를 만큼 스택스가 올랐고 스택스가 오른 만큼 또 알렉스는 잘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들은 비트코인이랑 스택스랑 알렉스랑 누가 제일 잘 오를까 라고 생각하면 알렉스가 제일 잘 오를 것 같고, 또 에어드랍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대요. 비트코인 레이어2 브릿지인 S링크와 최근 저희가 열심히 캐고 있는 리퀴드 스태킹 프로토콜 리사, 그리고 이건 저도 처음 보는데 비트코인의 인덱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이즈라는 프로토콜이 있대요. 얘도 잠재적인 에어드랍이 있다고 하는 건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 굉장히 호재죠. 그래서 이 알렉스도 마치 알렉스를 갖고 있으면 이런저런 코인을 주는 것처럼 잠재적 에어드랍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이 호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알렉스는 이미 막 누적 트랜잭션 볼륨 10빌리언 찍고 이랬지만 앞으로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도입돼서 블록 시간이 빨라지면 KPI도, 그러니까 TVL이나 볼륨도 굉장히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끝나면 SIP10 토큰들, 그러니까 스택스 기반 토큰들이 중앙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논거를 삼고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택스 투자 논거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나카모토 업그레이드입니다. 마이너가 독립적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인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도입되면 블록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지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이후 스택스 디파이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이전에도 이렇게 지표들이 조금씩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대기시간도 크게 단축되고 UI, UX도 개선되고 한다면 당연히 스택스 생태계에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스택스 TVL은 거의 덱스였대요. 알렉스 스테이킹, 알렉스 스택스 풀 이런 거였는데 아마도 블록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대요. 하지만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제 실시간 청산이나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 같은 게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도 늘 거고 TVL도 늘 거다. 옵티미즘의 에어드롬이나 솔라나의 레이디움 같이 그 생태계 OG 덱스들처럼 알렉스도 아마 그렇게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스택스도 반감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블록당 1000 스택스가 나오는데 반감기 이후에는 블록당 500 스택스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뭐 사람들이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너무 커서 잘 못 보지만 중요한 투자 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SBTC입니다. 이 SBTC는 10빌리언 달러 TVL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 SBTC는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레이어 1에서 다른 체인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SBTC도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보다 원리적으로는 스택스에 더 부합한 업그레이드이긴 해요. 이 SBTC는 가장 분산된 비트코인 래퍼입니다. 이 얘기는 많이 했죠. 이더리움의 WBTC, 루트스탁의 RBTC, 리퀴드의 LBTC와 같은 거와 달리 SBTC는 중앙화된 신뢰 대상이 없고 KYC를 안 해도 되고 먹튀 가능성도 없고 멀티시그 방식도 아니고 이런 기존의 비트코인 래핑 자산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WBTC도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SBTC가 출시되면은 이제 SBTC가 디파이에 사용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래피티시는 하기 싫어 라고 했던 고래들의 유동성을 SBTC는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SBTC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논거, 스택스는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몇 가지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으며 스택스가 얘네들과 어떻게 차별되는지를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비교하면 라이트닝이나 리퀴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기 어렵고 루트스탁은 RVM을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므로 이더리움과 가장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레이어 2인데 이 RBTC는 중앙 관리자가 1대1 패그를 유지해서 비트코인 래핑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단 스택스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거기에 최근 보타닉스, 멀린, 밥, 비스퀘어 등 여러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등장했습니다. 얘네들은 이더리움 호환성을 되게 좋게 내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아래 이유로 여전히 스택스가 더 좋다고 생각한대요. 이 스택스는 SBTC라는 독특한 비트코인 래핑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레이어 2이므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 유동성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친구들이 EVM 기반 솔루션을 구현하면 결국에 걔네는 EVM 체인끼리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스택스는 비트코인 유동성 기반의 사용자 기반을 포착하는 거고 걔네는 카테고리가 어쩌면 EVM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메인넷 런칭을 다른 경쟁자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타닉스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EVM 기반이긴 하지만 메인넷 런칭을 조금씩 미루고 있죠. 그러면 결국 EVM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도 미뤄지지 않았나? 네, 다음 논거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스택스는 베타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논거는 비트코인 반감기의 베타 수혜주가 스택스라는 말입니다. 이 베타는 커플링되는 자산인데 변동성이 좀 더 심한 자산을 얘기해요. 비트코인 2% 오르면 스택스는 4% 오르고 비트코인 2% 떨어지면 스택스는 4% 떨어지고 이런 느낌으로 베타라는 단어를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1에서 1.5년 동안이 강세장입니다. 근데 이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높은 베타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하는데 폭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외에도 스택스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더했다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불리시하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죠. 보시면 대부분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비트코인 베타 자산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엔간하면 3배 진짜 불전 잘 만나면 15배까지 스택스가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그 이유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더하기 SBTC 더하기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에서 1인자가 될 거고 비트코인 반감기의 수혜주가 될 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3배 정도를 생각한대요. 그리고 진짜 잘 됐을 경우에는 스택스가 래피티시 TVL의 50% 이상의 비트코인을 스택스로 가지고 오고 그 경우에는 스택스 시총도 15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불리시하죠. 다음으로는 알렉스입니다. 스택스가 빨라지면 알렉스가 수혜를 보겠죠. 알렉스는 처음에 덱스로 시작했지만 야망이 큰 팀입니다. 엑스링크, 비트코인 인덱스 네트워크인 게이즈,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 기반의 LST, 리퀴드 스태킹 프로토콜 리사가 알렉스를 기반으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듯 이 우로보로스가 알렉스의 투자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로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체인에서 가장 큰 D앱은 일반적으로 그 체인의 메인 토큰이 잘 되면 그 다음으로 잘 되는 친구입니다. 알렉스는 TVL 기준 스택스에서 가장 큰 디파이 D앱입니다. 나카모토 때문에 스택스가 올랐어. 그러면 스택스 가지고 뭐 투자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알렉스를 쳐다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스택스가 오르니까 알렉스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베타인, 스택스의 베타인, 알렉스라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알렉스는 가볍습니다. 우로보로스의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알렉스의 매도자 대부분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모든 이동을 끝내서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화를 완료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알렉스는 가볍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에 알렉스는 가벼운 것 같다. 매도 압력도 거의 다 해소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 동거는 우상향하는 매트릭스입니다. 이 알렉스는 나카모토 이전부터 이미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알렉스의 브릿징 솔루션인 엑스링크도 115밀리언 이상의 브릿징 볼륨을 촉진했고 향후 SBTC가 나와서 잘 되기 시작하면 이 엑스링크도 수혜를 볼 거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보시면 브릿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나카모토 릴리즈는 알렉스가 가장 수혜를 볼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저는 알렉스에서 거래를 진짜 못해도 500건, 1000건은 한 것 같은데 아마 알렉스 덱스가 속도가 빨랐다면 3000번, 4000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알렉스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DF 수수료를 획득하게 될 거고 TVL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덱스로서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로보로스도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택스 UI UX가 개선되면 거래 속도가 증가되면 알렉스의 매트릭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강력한 논거죠. 잠재적 CEX 상장 목록인데요. 중앙거래소에 리스팅되면 알렉스 보유자 지표도 당연히 엄청나게 개선되겠죠. 10명 갖고 있던 거 100명이 갖고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요. 이 스택스는 아시다시피 중앙거래소 상장에 좀 허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SIP10을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인데 또 낯선 체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 단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스택스 자산들은 메인넷 토큰인 스택스를 제외하고 뭐 랩에 롱을 치거나 숏을 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우로보로스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이 알렉스가 상장에 대한 매우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대요. 이미 330밀의 마켓캡을 거의 중앙거래소 없이 달성한 상태에서 다른 중앙거래소에 리스팅하기에 매력적인 자산이 이 알렉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이제 입금 오래 걸리고 출금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제거되면서 중앙거래소 상장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디파이의 전환점,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는 스택스의 중요한 변환점입니다. 블록 속도가 빨라지고 반감기도 다가오니까 확장성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직접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SBTC는 WBTC가 못 풀었던 잠재된 비트코인 자산을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선사항과 비트코인의 최근 반감기 맥락을 감안했을 때 스택스는 전략적으로 증가된 시장 점유율과 사용자 채택을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택스와 알렉스에 불리시합니다. 특히 이미 스택스에서 가장 큰 D앱인 알렉스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블록 확인으로 인해서 거래 활동 및 유동성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렉스에 투자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두 가지는 이제 서브 근거인데요. 첫 번째는 룬이 생각보다 저조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룬 표준을 엄청 기대했어요. 이거 룬 BRC20보다 훨씬 편하다. 이거 엄청 넥스트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라고 했지만 사실 막상 써보니까 BRC20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택스 투자자는 비트코인 레이어, 비트코인 테마주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룬이 출시한다고 하면서 스택스와 같은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룬 쪽으로 자산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 친구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룬이 출시되고 보니까 별론데? 생각보다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다시 룬에 있던 자산이 스택스로 유입될 거다 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나 BRC20, 룬 이런 실험이 실패할수록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 레이어 2인 스택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서브 근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제가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많이 기대하던 건데 이 스택스에 대한 기관급 투자자의 인식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택스는 최근 바네크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에 의해서 언급되었습니다. 바네크는 작년 연말에 올해 크립토 시장을 암시하면서 스택스는 시총 30등 안에 드는 프로젝트가 될 거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미 30등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제가 이미 영상 올려드린 바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은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택스의 TVL 증가가 엄청날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문단은 얘네도 좀 보수적으로 쓴 것 같은데 그대로 읽어보면 저희는 제도적 자본과 흐름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비트코인 디파이의 확고한 신자입니다. 기관이 마케팅 기계를 펴면 우리는 바네크와 프랭클린 템플턴으로부터 처음으로 스택스에 대해 듣는 자본 할당자들로부터 새로운 인구 통계 청증으로부터 스택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보면 자기네들은 비트코인 ETF가 되면 기관들의 자본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 디파이가 커지는 건 필연으로 본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기관이 이 비트코인 디파이에 대한 가능성을 깨닫고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택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관급 자본 할당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스택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에 없던 풀의 투자자들이 스택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거다 라는 말을 끝으로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저는 전체적으로 스택스에 대한 보고서라기보다는 알렉스에 대한 보고서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아마 영상 제목도 알렉스 위주로 뽑을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어투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저 근거들은 제가 이미 다 한 번쯤은 영상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알렉스에 대해서 영상을 전에 찍었을 때 아마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엑스링크나 리사 에어드랍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진짜로 알렉스가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거래량은 4-5배 늘 것 같고, TVL도 엄청 떡상할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있는 게 이 가격인가?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무색하게 지금 320원에 있어요. 좀 되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되게 강력한 저항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기회인 것 같아요. 알렉스를 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때 생각했던 아이디어에서 변한 건 없고 오히려 제가 추가된 건 하나였어요. 게이즈라는 또 다른 에어드랍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라는 긍정적인 논거가 포함됐는데 오히려 가격은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연기 때문에 훨씬 많이 떨어졌죠. 그럼 저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물론 좀 기간이 많이 미뤄졌긴 하지만 8월 말에 일어날 상수의 이벤트라면 저는 이게 되게 저평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오랜만에 밝혀보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가격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긴 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